고추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고추를 생육 시기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인데 사실은 정식은 이때예요. 여기서는 수확 개시예요. 그럼 준비기는 뭘 했을까요? 직전에 재배했던 잔여물들 걷어내고 또 노타리 작업도 하고 거랑도 치고 멀칭도 하고 거름도 뿌리고 모종도 사고 다 이게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준비기 생산비라고 불러요. 이제 고추를 심었으면 가물면 물도 퍼야 되고 또 기비 미리 한번 비료를 줬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비료를 추비,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생장기 생산비. 수확할 때에 와 갑자기 많이 고추가 빨개지니까 옆집에 사는 김모 할머니, 하만댁 어머니 또는 뭐 안동댁 다 불러가지고 수확을 합니다. 뭐가 생겨요? 수확기 생산비. 그리고 수확 시기에도 계속해서 시비 과정도 거쳐야 돼요. 또 갑자기 병이 발병할 것 같으면은 병충해 방지도 돼야 돼요. 생산비가 있죠. 그래서 언제 비용이 끝나는 거냐면 사실은 수확 종료일이 돼야 생산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얼마이든 간에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준비기부터 시작해서 생장기 해서 수확기의 모든 생산비를 더한 것을 표준 생산비라고 불러요. 이때 보험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보장 생산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보장 생산비. 보장 생산비는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뺀 값 또는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하고 생장기 생산비를 합한 값, 뭐 둘러치는 배치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수확이 시작되면은 이 기점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끝까지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꺾어져요. 대세가. 생산비는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지만 수익이 발생한 걸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뺀 나머지 그래서 바로 이 가입하는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때는 보장 생산비를 가지고 정하는데 그때 보장 생산비는 전체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뺀 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왜 끊겨서 밑에가 됐느냐? 준비기 생산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영원부터 시작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얼마 정도의 비율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게 뭐다? 계수예요.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 여러분 교재에 고추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54.4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54.4예요. 수치 전하면 0.544인데 고추를 정식할 때쯤이면 원래 보장받고자 하는 여기까지 전체 비용 중에서 54.4%를 이미 써버렸다. 정식하고 보험 계약이 시작되면 그 출발점은 54.4%부터 출발을 한다. 준비기 생산비 계수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표준 생산비가 제곱미터당 5,000원이었다. 그런데 수확기 생산비 비율이 20%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죠. 수확 생산비는 520, 1,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장 생산비는 얼마일까? 당연히 나머지 80%니까 4,000원인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보장 생산비가 4,000원인데 이때 뭡니까? 준비기하고 생장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준비기 생장비는 얼마일까? 어떻습니까? 4,000 곱하기 0.5444인 거예요. 이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하면 10번 들으나 20번 들으나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이 이론적인 내용이 중요한 건가? 정말 중요하죠. 왜? 고추 보험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자신 있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배경지를 가지고 공부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고추는 정식일로부터 시작해서 150일째 날이잖아요. 150일 24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론상으로 뭐라고 제시했냐면 이론서에서 정식부터 100일, 여기를 100일로 둔 거예요. 100일. 그러면 여러분 상적으로 전체 보험 종료일이 정식일로부터 150일이니까
나머지 수학기는 며칠이에요? 50일이잖아요. 그러면 수학 종료일을 주지 않고 사고 발생을 수학 개시 시점부터 며칠이다. 다시 말해서 20일쯤 이때쯤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날수는 며칠이에요? 30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때 사고가 나면 나중에 공부 다시 하겠지만 1-50분의 20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50일 제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 잘못했다는 거였어요. 왜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날짜가 50일이라는 주장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분명히 기본서에 여기 자료에는 업방에는 생장일수는 100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수학일수가 50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죠. 어디 나왔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150일이 종료일이면 생장기에서 수학 개시까지 100일이라면 나머지 50일은 뭐예요? 수학기죠. 그랬더니 다시 또 얘기하는 게 수학 종료일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나 현지에서는 150일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보다 빨리 수확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합니다. 뭐 배추를 재배하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반문합니다. 우리가 벼 조사가 제일 많이 하는 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억납니까? 수확감소 보장의 벼의 보험 종기가 언제예요? 11월 30일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벼농사는 워낙 물론 아직도 기계화가 될 상황이 많이 있지만 거의 10월 말이나 11월 초면은 거의 다 수확이 끝납니다. 11월 30일까지가 보험 종기인데 그렇다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했을 때 보험 기간 끝나죠. 왜? 수확물이 끝났으니까. 그러나 계약자가 수확이 늦어가지고 11월 20일 날 조사해달라면 조사 안 할 거냐고요.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약속됐잖아요. 11월 30일이 조사 보험 종기니까 계약자가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11월 20일까지 수확 못했으면은 그때 신청하면 조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고추가 150일을 보장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자가 다 수확해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지 않는 한 여기 계약건의 수확 기간 얼마예요? 50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미 이건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50일을 왜 명시 안 했을까?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고추는 수확기에 접어들면은 우리가 가을이 시작되니까 고추는 고온 작물이기 때문에 설이 내리면 금방 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50일을 다 못 채우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수확 끝났으니까 계약자는 신고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수확 기일을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계약자는 이 수확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계약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 마이너스 수확 일수의 사고 발생일이라면은 분모가 작아지면 이 자체가 1에서 빼기 때문에 점점 작아져요. 커지면 빼는 숫자가 1이니까 더 커지겠죠. 커진다는 얘기는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여기를 만약 20일로 해버리면 1-20분의 20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과일 수가 없으니까 보험금 아예 0원인 거예요. 1-1은 0이니까 거기다 무슨 수를 곱해도 0 아닙니까? 보험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계약자에게는 불리, 회사에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애매할 때는 뭘 한다 했어요? 계약자에 유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확 일자가 안정해졌더라도 이론상으로 150일이 보험 종료일인데 분명히 이것은 명시해놨어요. 100일. 50일을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50을 기준 삼으면 된다 이 말이죠. 마치 벼의 보험 종료일이 11월 31일 때 30일까지는 회사가 책임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사장님은 왜 아직까지 벼를 안 뺐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계약자의 주장이 가능하다. 고추인데 여기서 잔, 병, 피, 병 빼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경과 비율이에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다 과정을 알아야 답을 내겠지만 그래서 이가 수학 개시 이전, 수학 개시 이후일 때 여기에서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예요. 자, 여기에서 알파가 뭘까? 이 알파가 준비기 생산비 계수예요. 자,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인데 이게 어느 해에 시험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주면은
고마운 일이긴 하나 안 줬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54.4%를 적용한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0.544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이에요. 정해놨습니다. 100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장일수가 언제부터?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를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계산을 하실 때 공학용 계산기를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용 계산기 쓰신 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먼저 계산하고 0.544니까 뭐 나오는 숫자가 4, 5, 6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때 100분의 이것을 계산한 다음에 알파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숫자가 경과 비율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서가 있냐면은 방법서에서 이것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그분도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약간의 항변식으로 뭐라겠냐. 교수님 절대로 1이 넘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요? 1이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1이 절대 넘을 수 없는데 왜 이 단서를 붙여놨을까? 이런 거예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기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약속된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이다. 그런데 계약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100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수확을 하지 않았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원래 고추도 100일 지나기 전에 이미 수확이 일부 됩니다. 우리가 이론상이나 또는 보험의 유지를 위해서 100일째부터 수확 들어간 걸로 계산하지 실제 100일 정도 되면 고추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수확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수확해야만 또 더 많이 꽃이 달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 정식일로부터 105일째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100분의 105 하면은 저 1.05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1보다 크면 클수록 계약자에게 유리해요. 그러나 보험이 그렇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보험이 그렇게 유지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약자가 나는 105일째 한 번도 수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산한 식은 뭐다? 이것은 뭘로 처리한다? 1을 초과할 수 없으니 1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선생님. 사실 이걸 입력할 때 전산에 입력할 때 1을 초과할 수 없게 아예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학 개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1 마이너스 표준 수학 일수분의 사고 발생일 수학 일수예요. 이 수학 일수는 역시 이제 수학 개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를 더하는 건데